다음 날 서우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문성의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곡을 완성해 달라는 그 말. 서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순자가 현관에서 맞이했다. 오늘은 가족분들이 계세요. 가족이요? 부인하고 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갔다. 서우는 청소 도구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갔다. 가족이 있다면 조용히 일해야 했다. 게스트룸을 청소하는 동안 아래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2개와 문성의 목소리. 서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버지, 그 알바생 괜찮은 거예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은재야, 걱정 마. 순자가 잘 보고 있어. 하지만 요즘 사람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훈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대화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졌다. 서우는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로 가려는데 누군가 복도에서 나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그가 은재인 듯했다. 은재는 서우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알바생이에요. 네, 강소우입니다. 은재예요. 잘 부탁드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재는 그대로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다. 거실로 들어가자 문성과 또 다른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단아한 인상이었다. 최미령, 문성의 아내였다. 안녕하세요. 서우는 인사했다. 미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우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다. 문성과 미령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미령이 먼저 자리를 떴다. 문성도 서재로 올라갔다. 거실에는 서우만 남았다. 서우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고 일어섰다. 그때였다. 시선이 다시 바이올린으로 향했다. 어제의 감각이 생생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던 그 순간, 선율이 흘러나오던 그 느낌. 서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서우는 천천히 바이올린에 다가갔다. 벽에서 내렸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어깨에 올렸다. 활을 잡았다. 그리고 첫 음을 그었다.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다. 손가락이 지판 위를 미끄러졌다. 선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미완성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서우는 눈을 감고 완전히 그 안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화들짝 놀라 연주를 멈췄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다가왔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렸다. 문성이 들어섰다. 그 뒤로 미령과 은재가 따라왔다.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미령의 손이 입을 막았다. 은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우를 바라봤다. 방금 연주한 거야? 문성이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내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 곡을 어떻게? 미령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음색, 우리 은유가 치던 방식 그대로야. 미령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유?
서우가 물었다. 문성이 대답했다. 우리 아들 이름이야. 박은유. 서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종된 아들의 이름. 어머니,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은재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우를 바라봤다. 바이올린을 함부로 만지다니. 아버지가 분명 금지하셨잖아요. 은재야, 진정해. 문성이 말렸다. 그러나 은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배지훈이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졌어요. 은재가 말했다. 지우는 서우를 노려봤다. 경고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서우가 문성을 바라봤다. 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부탁했네. 곡을 완성해달라고. 뭐라고요? 은재가 놀라 문성을 바라봤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어제 은유의 곡을 연주했어. 미완성이었던 마지막 악장을. 미령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은유 같았어요. 음색도 표현도. 은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서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주인님, 저 사람을 믿으시는 겁니까?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저 알바가 서재에서 악보도 몰래 봤습니다. 혹시 바이올린을 훔치려던 건 아닙니까? 뭐라고요? 서우는 황당했다. 지우는 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서재에서 주인님 아드님 악보를 뒤적이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건 청소하다가 떨어진 걸 주운 거예요. 떨어졌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지훈의 말투는 공격적이었다. 서우는 할 말을 잃었다. 지훈 씨, 그만해. 문성이 손을 들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강서우 씨는 아기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네. 하지만 주인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도 안다. 하지만 문성은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23년 만에 처음이야. 은유의 선율을 다시 듣는 게. 미령이 눈물을 흘렸다. 은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우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였다. 문성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다만 문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앞으로는 가족들이 있을 때 연주하지 말아줘. 아직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재와 지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재야, 너도 이해해라. 은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훈도 침묵했다. 미령은 소파에 앉은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오늘은 이만 가봐도 되겠나? 문성이 말했다. 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거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서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우는 계속 생각했다. 지훈의 거짓말, 은재의 경계심, 그리고 미령의 눈물. 이 가족에게 은유의 실종은 아직도 생생한 상처였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물었다. 오늘 일찍 왔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서우는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오늘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성은 자신을 믿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니었다. 특히 지우는 노골적으로 의심했다. 서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미완성 교향곡은 완성되어야 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서우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꿈이 찾아왔다.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서우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다. 연주자의 뒷모습만 보였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서우는 꿈속에서 손을 뻗었다. 연주자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닿기 직전 연주자가 사라졌다. 서우는 홀로 남았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축축했다. 서우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왜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팠다. 며칠이 지났다. 서우는 저택에서 일을 계속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은재는 서우를 볼 때마다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지우는 노골적으로 감시했다. 다만 문성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어느 오후 서우가 거실 청소를 마치려 할 때였다. 은재가 들어왔다.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잠깐만요. 은재가 말했다. 서우는 손을 멈췄다. 네? 바이올린 좀 봐도 될까요? 은재는 벽에 걸린 바이올린을 가리켰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재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내렸다.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다. 뭘 찾으시는 건가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은재는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앞면, 옆면, 뒷면. 그러다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은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우는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봐요. 은재가 바이올린 내부를 가리켰다. F홀 안쪽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한 흔적. 서우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뭔데요? 피예요. 은재의 대답에 서우는 얼어붙었다. 키라고요? 오빠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 연습하다가 턱을 다쳤어요. 피가 악기 안으로 들어갔죠. 아버지가 닦으려 했는데 오빠가 말렸어요. 자기 흔적이니까 그냥 두라고. 은재는 바이올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23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네요. 서우는 그 얼룩을 바라봤다. 작지만 선명했다. 실종된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 중 하나. 아빠, 은재가 소리쳤다. 곧 문성이 거실로 들어왔다. 미령도 함께였다. 왜 그러니? 여기 보세요. 은재가 바이올린을 건넸다. 문성은 F호를 들여다보더니 숨을 멈췄다. 은유가 다쳤던 자리. 네, 그 자리 그대로예요. 미령도 다가와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게 아직도 아버지가 한 번도 닦지 않으셨잖아요. 오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은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문성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갑자기 이걸 확인한 거니? 문성이 물었다. 은재는 서울을 바라봤다. 이상해서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오빠 곡을 연주할 수 있는지. 은재야. 아니에요, 아빠. 뭔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은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우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서우 씨, 문성이 서울을 불렀다. 네. 실례지만 자네 과거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나?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가족은 어떻게 되나? 할머니 한 분뿐입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서우의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문성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저 23년 전에 보호소에서 발견됐대요. 보호소? 네. 이름도 없이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키워주셨어요. 미령이 손을 입에 댔다. 은재는 눈을 크게 떴다. 23년 전이라고요? 네. 몇 살 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5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문성의 얼굴이 굳었다. 은유가 실종된 것도 23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때 은유의 나이가 5살이었다. 기억은 있나?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서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희미한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밝은 불빛,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항상 음악이 있었다. 설마 미령이 중얼거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혹시 아직 확실하지 않아. 문성이 미령의 말을 막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강서우 씨,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서우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음악은 항상 익숙했어요. 선율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었고 특히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왠지 편안했어요. 서우의 말에 미령이 눈물을 흘렸다. 은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우를 바라봤다.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재가 말했다. 무슨 검사? DNA 검사요. 은재의 말에 방한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우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자신이 혹시 박은유가 아닌가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은재야, 그건. 아빠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요. 나이도 시기도 그리고 바이올린 실력까지. 은재는 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정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어릴 때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서우라고? 본명은 몰라요. 네. 은재는 한숨을 쉬었다. 문성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령은 계속 눈물을 닦았다. 강서우 씨, 문성이 돌아섰다. 검사에 응해줄 수 있겠나?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네. 천천히 생각해봐. 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거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우는 계속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박은유일까?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기억을 잃었을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다. 서울을 보더니 미소 지었다. 왔니? 네, 할머니. 서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서우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할머니. 서우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제가 정말 보호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23년 전이었지. 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누가 저를 버린 건가요? 모르겠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너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할머니는 서우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 키웠어. 내 이름도 내가 지어줬고. 할머니, 혹시 제 과거를 아시는 건 없나요? 없다. 내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서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서우의 등을 토닥였다. 서후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할머니, 알아. 궁금한 거 알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서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서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DNA 검사. 그 결과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서우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러나 동시에 알고 싶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눈을 감자 다시 꿈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주변의 가족들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누군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서우는 꿈속에서 손을 뻗었다.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깨어났을 때 서우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우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우는 결심했다. 검사를 받기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두렵지만 피할 수 없었다. 서우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누구인가? 강서후인가? 박은유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답은 곧 나올 것이다. 서우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다. 일주일 후 서우는 병원에 앉아 있었다. 체열을 마친 지 사흘이 지났다.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문성 가족도 함께 왔다.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령은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은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성은 무릎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서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박은유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문성이 일어났다. 서우도 따라 일어섰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다. 친자 일치율 99.98%입니다. 미령의 손이 입을 막았다. 은재는 눈을 크게 떴다. 문성은 가만히 서류를 바라봤다. 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확실합니다. 강서우 씨는 박문성 씨와 최미령 씨의 친자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미령이 무너졌다. 문성이 재빨리 부축했다. 미령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은유야, 은유. 미령은 서우를 바라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머리가 멍했다. 자신이 박은유라는 사실, 실종된 아들이었다는 사실,
은유야, 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서우는 그 이름이 낯설었다. 23년간 강서후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박은유라니. 어머니, 서우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령은 천천히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서우의 얼굴을 감쌌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미령은 서우를 꼭 안았다. 서우는 어색했지만 그대로 있었다. 미령의 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어딘가에서 맡아본 것 같은. 엄마가 미안해. 널 잃어버렸어. 미령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서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감정이 폭발했다. 문성도 다가왔다. 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다. 은재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차를 타고 저택으로 가는 동안에도, 저택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다. 축하드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령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동안 함께 견뎌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배지훈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다. 문성이 말했다. 지훈 씨, 결과 나왔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친자로 확인됐어. 지훈의 얼굴이 더욱 굳었다. 서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그렇습니까? 자네도 기뻐해주게. 문성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은 복잡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인님, 지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저는 도련님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미워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우는 그를 내려다봤다. 왜 그랬나? 문성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상속? 도련님이 돌아오시면 제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의심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지훈은 서우를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련님, 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의 적대감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어나게. 문성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받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령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 씨,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일어나요. 부인님,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은유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서우는 그를 바라봤다. 사과는 받았어요. 서우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우는 할머니를 저택으로 모셨다. 문성이 먼저 제안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저택에 들어섰다. 서우가 밀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문성이 먼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고은심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문성도 깊게 인사했다.
은유를 아니 서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제가 감사하죠. 좋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어. 미령도 다가왔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서우가 행복하면 그게 보답이에요. 할머니는 서우를 바라봤다. 서우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응, 우리 서우. 할머니는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알아.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서우는 할머니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은심 씨, 문성이 말했다. 할머니는 서우를 놓고 문성을 바라봤다. 이제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네, 은유의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서우를 바라봤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신세 좀 지죠. 그날 밤 서우는 2층 방에 누워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방. 이제는 서우의 방이었다. 23년 만에 돌아온 방. 방 안은 그대로였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서우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다.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책장에 악보들이 꽂혀 있었다. 서우는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어린아이의 필체로 음표가 그려져 있었다. 자신이 쓴 것이었다. 서랍을 열자 사진들이 나왔다. 가족 사진. 어린 서우가 바이올린을 든 채 웃고 있었다. 옆에는 아기였던 은재가 있었다. 서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문성이 들어왔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못 자고 있었구나. 네. 문성은 서우 옆에 앉았다. 그리고 들고 있던 것을 건넸다. 바이올린이었다. 이제 내 거야. 서우는 바이올린을 받았다. 익숙한 무게감, 익숙한 나무향,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문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아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만 바이올린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연주해 볼래? 문성이 물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활을 잡았다. 그리고 첫 음을 그었다. 미완성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이번에는 막힘없이 이어졌다. 선율은 방안을 채웠다. 문성은 눈을 감고 들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문성은 눈을 떴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맙지. 네가 돌아와줘서. 문성은 일어났다. 문 앞에서 돌아섰다. 잘 자거라, 은유야. 네, 아버지. 잘 주무세요. 문이 닫혔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강서호에서 박은유로 23년의 공백이 채워지고 있었다. 눈을 감자 평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악몽이 없었다. 다만 따뜻한 꿈, 가족들이 함께 웃는 꿈. 서우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서우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방, 아니 은유의 방에서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할머니는 1층 게스트룸에 계셨다. 건강도 많이 나아지셨다. 서우는 여전히 택배 일을 했다. 문성이 그만두라고 했지만 서우는 계속하고 싶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고 싶지 않았다. 그것도 자신의 인생이었다. 다만 저녁에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령의 요리, 은재의 수다, 문성의 조용한 미소.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문성이 제안했다. 오늘 저녁에 작은 연주회를 하면 어떨까? 연주예요? 응. 가족끼리만. 네가 완성한 곡을 듣고 싶구나.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녁이 되자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소파에는 문성과 미령이 앉았다. 은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휠체어로 가장 좋은 자리에 계셨다. 순자도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서우는 거실 중앙에 섰다.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떨리니? 문성이 물었다. 서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요. 천천히 해도 돼. 우리는 어디 안 가. 문성의 말에 서우는 미소 지었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활을 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어머니 은재야. 서우는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이제 기억은 흐릿하지만 이 소리만은 알아요. 첫음을 그었다. 선율이 거실을 채웠다. 교향곡 미완성 23번. 23년 동안 멈춰 있던 곡. 서우는 천천히 연주했다. 첫 악장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악장으로 이어졌다. 미령은 눈을 감고 들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은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계셨다. 세 번째 악장이 끝나고 서우는 잠시 멈췄다. 마지막 악장. 빈 페이지로 남아있던 그 부분. 서우는 눈을 감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율은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다. 이별과 재회가 섞여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과 되찾은 순간이 어우러졌다. 서우는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손가락이 지판 위를 미끄러졌다. 활이 현을 스쳤다. 음표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율처럼. 아니, 정말로 알고 있었던 선율이었다. 5살 은유가 완성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부분. 연주는 점점 절정으로 향했다. 선율은 격정적이면서도 아름다웠다. 거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여운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서우는 천천히 활을 내렸다. 눈을 떴다. 가족들을 바라봤다. 문성이 울고 있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어깨가 떨렸다. 미령이 문성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 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문성은 얼굴을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 은유의 마지막 선율이었어. 문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23년 동안 이 곡을 완성하고 싶었어. 은유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이어가고 싶었지. 그런데 난 할 수 없었어. 문성은 일어나 서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해냈구나. 네가 돌아와서 완성해줬어. 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를 바라봤다. 고맙다, 아들아. 문성은 서우를 꼭 안았다. 서우도 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미령도 다가왔다. 은재도 함께 왔다. 네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았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함께 이어가요. 서우가 말했다. 가족들이 서우를 바라봤다. 저 혼자만의 곡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곡이잖아요. 은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맞아. 문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유난히 따뜻했다. 미령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다.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할머니도 함께 앉아 계셨다. 은심 어머니, 문성이 할머니를 불렀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은유를 지켜주셔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서우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서우를 바라봤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외로웠을 거예요. 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버리다니. 내가 내 아들이지.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미령이 말했다. 맞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은재가 웃으며 말했다. 서우도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우는 정원을 거닐었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재였다. 오빠. 응? 정말 신기해. 뭐가? 오빠가 돌아온 게 마치 기적 같아. 은재는 서우 옆에 섰다.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랬구나. 근데 오빠 연주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오빠 맞구나 싶었어. 은재는 서우를 바라봤다. 앞으로 잘 지내자. 오빠. 그래, 은재야. 두 사람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다음 주부터 서우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택배 일을 했다. 오후에는 저택으로 돌아와 바이올린을 연습했다. 문성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 문성이 말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야. 내 나이 또래 중에는 최고야. 문성은 서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만간 작은 공연을 해볼까? 공연이요? 응. 내 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볼게요. 몇 달 후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회가 열렸다. 관객은 많지 않았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그러나 서우에게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 무대에 올랐을 때 긴장되었다. 그러나 관객석에서 응원하는 가족들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들었다. 오늘 연주할 곡은 교향곡 미완성 23번입니다. 서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23년 전 제가 완성하지 못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완성해서 들려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우는 눈을 감았다. 첫 음을 그었다. 연주는 완벽했다. 선율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서우는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에게 갔다.
문성이 꼭 안아주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령도 서울을 안았다. 은재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고 계셨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성이 말했다. 은유야, 네? 행복하니? 서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문성은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아버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아래 서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서구에서 박은유로. 그러나 두 이름 모두 자신이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졌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다. 혼자만의 연주. 달빛 아래에서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흘러나갔다. 언덕 아래까지, 도시 위까지. 서우의 음악은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연주를 마치고 서우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다만 따뜻한 꿈. 가족과 함께하는 내일의 꿈. 저택 안에는 잊혔던 음악과 돌아온 아이의 숨결이 다시 살아났다. 23년의 공백은 채워졌다. 그리고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었다. 서우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우연히 모여 만든 필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서우는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할머니에게, 가족에게, 혹은 자신에게. 그저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받는다는 것에, 그리고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서우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서우는 그렇게 바라며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택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평화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